반갑습니다. 오늘은 무역 원론 15- 해외사업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사업 방식 선택 결정 요인들이 있는데요. 목표국의 시장 요인을 파악해야 되고 또 목표국에 대한 환경 요인을 분석해야 되겠죠. 그리고 생산 요인, 또 본국과 관련된 요인, 또 기업 자원 및 개입 정도 요인, 기업 제품 요인 이런 것들을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해외 진출 방식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이론들을 한번 재정립해 보고 그리고 전략들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녹화를 했는데 지워져서 다시 지금 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류가 생겨가지고 반복된 내용을 하게 되네요. 독점적인 우위 이론인데요. 이건 외국 기업은 현지 기업보다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해외 투자를 강행하려면 외국 기업의 본래적 우위에 있는 현지 기업을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현지 기업의 본래적 우위를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우위 요소를 가지고 있었을 때 독점적 우위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이먼은 이걸 주장했죠. 독점적 우위가 있을 때 해외 직접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독점적 우위에 해당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보면 생산 기술에 의한 우위가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마케팅의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철저한 경영 관리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특히 상표권이라든가 독특한 특허권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또 규모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조금 큰 경제권, 경제력 이런 것들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시장 내부화 이론인데요. 이건 시장 거래와 내부 거래인데 시장 거래는 외부 시장에서 소유권의 교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부 거래는 기업 내부의 내부 시장에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개념 상태의 거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사만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 그래서 밖으로 이전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기업 활동은 제품 서비스를 생산에만 그치지 않고 기업 활동의 마케팅, 연구개발, 직업 훈련 등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에 특히 지식이라든가 특허 이런 것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절충 이론이 있는데요. 최소한 세 가지 우위가 모두 충족될 때 직접 투자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기업 특유 우위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부화 우위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생산 입지상 우위 요소 이 세 가지가 갖추어졌을 때 직접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론입니다. 기업 특유의 우위 요소를 소유해야만 직접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FDI는 뭐 상식적인 용어입니다만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밑에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외국인이 단순히 자산을 국내에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 참가와 기술 제휴 등 국내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투자한 것이다 하는 내용인데 외국의 직접 투자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FDI 내용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단어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시장 내부와 우위 요소인데요.
우위 요소를 직접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그것을 외국 기업에게 임대 판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커야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외국 기업한테 빌려주거나 판매한 것보다 훨씬 커야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입지상 우위 요소가 있어야 된다. 천연 자원의 우위 요소라든가 아니면 저렴한 노동력, 현죽의 투자 유인책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가능하다. 근데 현죽의 투자 유인책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경제 특구를 정해서 아니면 외국 자본을 투자받기 위해서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아니면 뭐 공장 부지를 무상 대여한다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이 그런 경우를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칭따오, 청도 같은 경우는 일본 기업이 예전에는 많이 들어가서 활성화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만 이해한다면 그 다음 내용들은 그냥 쉽게 넘어가도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회에 직접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업 특유 우위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부와 우위 요소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입지상 우위 요소 세 가지가 충족될 때 해외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전에 입지상 우위 요소가 없다 그랬을 때는 수출하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와 우위 요소도 없고 입지상 우위 요소도 없다 그랬을 때는 라이센싱으로 가는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외 직접 투자를 하려면 이런 정도의 우위 요소를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추었을 때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제품의 수명 주기 이론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품도 생명체와 같이 수명이 있습니다. 그 수명은 매출액이 따라줘야 되겠고 수익도 따라줘야 되겠죠. 그리고 경쟁 상황에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거나 생산비에 대해서도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생명은 유지가 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명 주기가 신제품 단계가 있고 성숙 제품 단계가 있고 표준화 제품 단계가 있는데 각자 그 단계마다 과제를 해결해야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신제품 단계부터 성숙 단계부터 표준화 단계부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제품 단계는 미국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개발되면 국내 소비층한테 먼저 판매를 진행을 해보고 국내 수요가 충족 후에 해외 시장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외 시장으로 나가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 문화, 소득 면에서 동질적인 요소가 많은 유럽으로 주로 수출을 하는 그런 순서를 받게 됩니다. 신제품 상태에서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인 제품에 적응이 필요하고 또 고객의 욕구에 부응하는 그 지역에 맞는 디자인을 개선하고 경쟁 기업이 이 시기에는 신제품이기 때문에 소수였을 경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신제품 단계에서는 당연히 경쟁 기업이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성숙 단계에서는 이때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경쟁 기업이 생길 수 있고 상대국에서도 경쟁이 되기 때문에 자국 산업 유치를 보호하기 때문에 유치 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구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잘못하면 해외 시장에 상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직접 투자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숙 단계에서 요구되고, 표준 단계에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가 이루어지면 가격 경쟁이 심화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품 수명 주기 중에서 해외에 직접 투자해야 될 이 시기는 성숙 제품 단계에서 한다. 그래서 미국의 예를 들었듯이 원혁신국에서는 처음에 생산해서 국내에서 해결하면서 수출하다가 수출을 했는데 지금 경쟁국 상대국에서도 자국 산업 유치 보호 때문에 수입해 들어온 것을 막기 위해서 관세 장벽이나 비관세 장벽으로 막기 때문에 직접 투자해서 거기에서 직접 생산해서 판매하는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마지막에는 이제 라이선싱에 의한 해외 생산을 하는 경우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품 수명 주기 이론도 여기에 접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을 여기서 지금 심어주고 있습니다. 과점 이론인데요. 과점 산업은 소수 몇몇 거대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그런 경우인데, 과점 산업에서 직접 투자는 경쟁 기업 상호 간의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경쟁 심화 방지를 위해서 진입 장벽을 구축하는 것, 이런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의 결정 과정인데요. 이것도 단계별로 이렇게 본다면 좋겠습니다. 해시에 직접 투자를 하는데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투자안의 심사 필요성이 중요하고, 수출 라이선싱 이용 가능성을 분석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해외 투자안의 심사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투자 환경 분석인데요. 이건 뭐 환경 분석은 국제무역에서 필수입니다. 그래서 현재 및 미래의 투자 환경을 분명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산업에는 경제성을 따져야 되는데, 해외 직접 투자안의 수익성을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4단계는 현지국 정부와의 협상 또는 투자 결정인데, 현지국과 충분한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이 단계를 정해놨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직접 판단하면서 해외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런 해외 투자안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진행을 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해외 직접 투자 결정 과정 주요 체크 포인트를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하기 위해서는 거대 자본이 투자되기 때문에 잘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투자안을 심사하고 환경을 받아들일 만한 것인가 보고, 이런 순서대로 쭉 해서 해외 직접 투자를 결정을 하는데, 포기하는 것도 이게 아니었을 경우는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함부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여기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투자 대상국의 투자 환경 분석을 위한 체크리스트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무에 접한다면 이런 체크리스트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게 지금 만들어져 있을 때는 간단하게 보이지만, 본인이 직접 이 투자 대상국의 투자 환경 분석 체크리스트를 만들려고 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정보 홍수 시대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만은, 상식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이 내용은 파악하고 넘어가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 안정성, 이거 봐야 되겠죠. 나라가 불안정한데 투자하기 힘들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굉장한 걱정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느냐. 요즘같이 이 북한과 또 사이가 안 좋은 경우는 벌써 증권 시장부터 굉장히 외국인이 많이 빠져나가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안하죠. 투자해놓고 회수할 수 없다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불안정성,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지 정부 정책인데, 각 나라마다 정책이 틀리기 때문에 그 나라의 정책을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내용이죠.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지 정부 정책을 파악하는 데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과거 경험이라든가 현지 정부에 대한 태도라든가, 그리고 외국인 투자 유인책과 제한 정책입니다.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는 정책이 있다면 좋겠죠. 그런데 어느 산업은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파악을 정확히 하고 가는데 체크리스트 두 번째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여타 정부 정책의 법률적 요소인데요. 계약의 강제성이라든가 법원의 공정성이 있는가. 후진국 같은 경우는 공정성이 없어서 자기 나라 위주로 해버린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기업 법이라든가 상법, 노동법, 조세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경제 환경인데, 경제에 대한 정부 역할이라든가, 그리고 그 나라의 GNP, 국민 총생산이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인가. GDP입니다. GDP, 국민총산 GDP, 어디다가 했네요. GNP는 국민소득이고요. 성장률,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대외 지불 관계가 안정된 나라인가, 국제 수지라든가 외환 상태는 안정됐는가, 그리고 과실송금 규제라든가 환율은 어느 정도인가,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체크리스트에 의한 판단을 하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기업지를 자료를 체크리스트 갖다 그대로 쓸 수 없는 것은, 왜냐하면 기업과 그 나라의 상황과 각각이 틀리기 때문에 이건 기업들이 철저하게 정리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또 중요한데요. 수익성 평가. 모든 경영은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움직이는 건데, 수익성 평가, 이 경제성이 없는 일은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시장 변수, 해외 투자 제품 계열에 대한 목표 시장의 시장 규모와 예상 성장률을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 시장이 얼마나 큰 시장인가, 그리고 거기에서 성장률은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것인가, 경쟁 상황을 봐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세 번째는 마케팅 및 유통 하부 구조입니다. 이쪽에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생산 및 공급 변수인데요. 생산 시설에 대한 자본 투자는 용이한가, 그리고 공장 입지 이용 가능성이라든가 그 비용은 어떤가, 또 천연 자원이나 에너지, 원자재 이용 가능성, 또 거기에 따른 비용은 정상적인가. 또 생산의 중요한 요소죠. 노동 변수입니다. 현직의 관리자, 기술자, 사무요원을 이용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인건비는 얼마나 되는 것인가, 또 해외 파견 지원의 이용 가능성 및 그 비용은 얼마나 되는가, 노사관계는 어떤 것인가를 봐야 되고요. 자본 조달 변수도 당연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세 변수인데, 이 조세 변수도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 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진행이 된 게 아니고 품목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낼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조세의 유형이나 세율을 파악해 봐야 된다. 그리고 투자국과의 조세 협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한 내용을 지금 FDI에 대해서 오늘 계속 이야기를 정리했는데요. 마지막에 이런 체크리스트를 얼마나 성실하게 체크했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된다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 여기까지가 거의 투자 내용의 중요한 내용이고요. 지금 이 내용은 그 전 강의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단독 투자냐 합작 투자냐, 그 신설인가 인수인가, 또 해외 직접 투자해서 철수했을 때 어떤 현상들이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철수 형태가 매각을 하거나 기업 청산하거나 합병하거나 국유화해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 있는데, 자발적으로 철수한 경우도 있지만 비자발적으로 철수된 경우도 있습니다. 강제적인 철수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철수 원인이 범세계적인 생산 판매 거점을 재편성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삼성전자가 중국의 생산 공장을 접었는데, 그 이유 중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인건비 문제도 있지만,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생산하는데 해외하고 경쟁 대상이 되고, 또 기술의 유출에 대한 것이 심각하거나 뭐 여러 요인에 의해서 철수할 수 있습니다. 철수했을 때 이미지가 나쁘지 않게 굉장히 삼성이 잘 처리하고 와서 욕을 먹지 않고 떠나는 이미지가 아주 좋았다는 뉴스를 접할 수 있었죠. 해외 직접 투자하는데 투자 본국은 긍정적인 영향은 생산 요소 확보 효과가 있겠죠. 해외에서 직접 투자사니까 시장 확보 효과가 있고 국제 수지 개선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부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요인은 외국으로 공장이 가기 때문에 산업 공동화 초래 가능할 수 있고요. 국내 투자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자본 유출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고용 축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했다면 그 고용이 창출이 될 수 있었을 건데, 외국에 때문에 고용 축소는 너무 당연한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피투자국, 그러니까 투자를 받는 나라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은 경영자원 확보 효과가 있고, 또 경제성장 촉진 효과가 있고, 고용 창출 당연하겠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부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종속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국가 주권 침해도 될 수 있겠고, 또 사회문화적 지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강좌 녹화를 했다가 잘못 오류가 있어가지고 다시 하게 되네요. 저도 힘든데 여러분은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얼마나 힘들까요? 이제 한 장만 하면 강좌가 끝납니다. 여러분 강의 듣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